의자들이 다 젖어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 오, 이렇게 다. 아이고.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구호전 할 때 같이 저기 채팅으로 구호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오늘 길 너무 습하네요. 습하고 덥고 현재 전압은 엄청 더운 건 아닌데 습해가지고 온몸이 막 땀에 젖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얼굴이 엄청 늙어 보이네. 화재 현장 가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따 집에 갈 때도 엄청 막힐 거예요. 평일이다 보니까. 예사님도 그래서 복귀하시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따가 만약에 한 4시? 5시 이쯤에 끝나려나? 그때 끝나더라도 복귀하시는데 1시간 걸릴 것 같고, 1시간 덜 걸리려나? 찍어볼까? 혹시 남부구치소 주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금호로 865였는데 안 나오네. 나왔다. 지금 가면은 38분이네. 아까랑 비슷하네. 자돈 배는 어디가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만불 집회가 없으니까 막 엄청 막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그 비 아픈 건 마찬가지고 덥고. 왜 이거 채팅창이 이렇게 안 되겠지? 다들 점심은 드셨죠? 이따 구호전 할 때 다시 돌아갈게요. 저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더 뭔가 좀 후끈한 느낌이야. 계속 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리도 많고. 아, 유난히 요즘 따라 조금만 서 있어도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더 빨리 바닥나는 느낌. 정말도 아닌데. 안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있는 그 특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밖에서 이렇게 확성기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은 아무리 방음 처리를 잘 했어도 잘 안 들릴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분명
국민들이 외치는 구호 하나하나를 좀 깊게 들어볼 생각이 있으면 진짜 여름은 너무 힘드네요. 중요한 건 아직 8월달도 안 됐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 그래요? 크림발 무슨 크림이요? 생크림은 아니고 뭐 풋크림 뭐 이런 게 있나? 그런 거 바르고 그냥 마사지 하면 좋아지나요? 아니면 그냥 로션 같은 거 바르고 해도 좋아지나요? 보통은 이렇게 그 특검 검사들 지나가면은 걔네만의 아우라가 있거든요. 약간 좀 거만해 보이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일찍 들어와서 그런지 들어와도 뭔지 모르겠어요. 변호인단은 딱 봐도 변호사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기 입장하기 전에 앞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들어가거든요. 나갈 때도 그렇고. 유분기 많은 거요? 뭐 달팽이 크림 이런 것도 있잖아. 진짜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라 진짜 뭐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무슨 이렇게 고생인지 모르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참. 대통령 내외도 진짜 1년 이상을 이렇게 정치 보복 당하고 있고, 만약에 송영길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이재명한테 인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확실히 맞는 말이죠. 국민들이 열심히 있다고 보다는 그냥 진짜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넘겨야 하는 5일로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과연 송영길이가 소나무담을 만들기 전에 이재명한테 인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이제 실형자였을지 항상 궁금합니다. 이재명을 못 죽였다니까. 아까 처벌이라니까. 지금은 뭐 특별한 소식 없나 뉴스 좀 한번 봐야겠다. 좀 웃긴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잠깐 보고 좀 알려드릴게요. 이 타이밍에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국경화를 하고 있잖아요. 막 나무도 베고 있고 고속도로 깔고 있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막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 다들 보셨죠?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국방 안보 실무에 대한 진짜 기초 지식조차 없는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이 와가지고 국방을 다 조져놓고 있잖아요. 안규백이라는 애들이. 근데 그 타이밍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정부가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선박 프라다호를 억류 중이라고 합니다. 안보리가 뭐냐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문재인 때 대북제재가 실제로 발동이 됐고 국회랑 만약에 거래를 하는 게 발각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엄청난 경제 제재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몰래 석탄을 국경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변명이 뭐냐면은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 한 거지 정부가 관여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어요. 아주 어떻게 국회 같은 그런 불량국가랑 거래를 하는데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그냥 민간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진짜 발상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발상. 그래서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참 전에 위반한 거를 이제 와서 합동조사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정부 조사 결과 프라다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따르면 소피아호로 알려진 이 선박은 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부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 성명에 이 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지명수배 수준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지목된 그런 배인가 본데요, 이 소피아호가. 근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런 정보가 있었던 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너 과거에 그런 짓 했지? 너 억류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발표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과를. 이 정부에서 좀 너무 의도적이죠?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뭔가 좀 뭔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는 다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원찮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노란봉투에 대한 이제 후기가 올라왔네요.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말 그대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양대노총이라고 하죠. 이재명이 말하길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정해야 된다. 상급단체 역시 절차 감당이 어렵다. 조성권 커졌지만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나오션 중노의 판정에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 원청기업에 사용자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에 9건은 양대노총 소속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소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글이 엄청 긴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강한 노조에
조선권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급 단체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은 기존의 기득 카르텔 세력들, 양대 노총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 노조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하청 노조거나 이런 애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사각지대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이 촉새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찌정부 필패 옛날에 했던 이제 워딩이긴 한데 김민석이 이에 대해서 선 넘었다. 동지로서의 언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지 거들먹거리네요. 유시민이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직격했고 피입의 길을 걷고 있다. 근데 김민석은 이에 대해서 헛 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김민석이야말로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데 유시민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20대 총선이었나 근데 180석을 그대로 예언을 해가지고 그대로 180석이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자기 발언이 뭔가 책임지기 힘든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은퇴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지 말고 좀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지들끼리. 네, 지금 댓글 보니까 좌파들이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때때로 헛다리를 짚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달과 자기 정치만을 위해 무슨 짓인들 하는 이재명이나 김민석, 송영길에 비하면 사육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유시민은 양심적인 면에서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서 유시민을 대놓고 옹호하는 댓글도 있고 네, 수혜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은 국짐으로 가서 대선 후보해라. 국짐은 촉새들을 좋아하니 안 좋아합니다. 오지 마세요. 근데 옷의 특성상 뉴페이스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막 개몽됐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막 진중권 또 누구야? 또 누구 있잖아요. 저기 어디 참여연대 출신의 한스키 이름 뭐야? 어쨌든 참여연대 출신들 그 다음에 뭐 진중권 이런 막 나름 막 좌파 동객인데 막 나름 깨어있고 중립인 척한 것들 있죠. 막 하태경이라든지 이런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시원찮은 보수 좋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 유시민이 진중권의 길을 가고 정청래가 이낙연의 길을 갈지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김민석이 동지의 언어를 쓴 적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사람 좀 가르쳐주세요 라면서 김민석을 저격하는 말도 있고 선의의 경쟁은 올바르게 가는 길. 그러나 적이 아닌 상대방 애매한 혀를 찌르면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고 지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댓글이 좀 신기하네. 좌파들의 입장을 읽을 수가 있어서 지들끼리 싸우는 데 있어서 뭔가 제3자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좌파 지지자들의 입장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민석이가 동지 오느냐 자격은 있고 정원호 명픽이 패배한 듯이 이번에도 대표 경선에서 명픽이 뭐지? 이재명이 고른 거라고 해서 명픽 김민석은 패배가 예상된다. 레임덕이다. 유시민 발언에 100% 공감한다. 김민석은 그릇이 너무 작아. 마음은 또 아주 약해. 동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지금 정청래는 동지냐 적이냐? 니들이 잘했으면 그랬겠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네요. 시동을 꺼도 되겠다. 그 통장 정지 가해자 특정했대. 나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날라왔어. 예, 날라왔어요. 경찰서에서 날라왔어. 가해자 특정되고 수사 계속 진행 중이래. 예. 너는 통장 정지 한번 시키고 범죄자 된다. 예. 나는 이미 통장은 풀렸지. 예. 완전 범죄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풀렸으니까 난 사실 거의 잊고 있었어. 그냥 잊고 있었는데 뭐가 날라왔어. 경찰서에서. 봤더니 가해자 특정했대요. 성 나오고 모모씨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그치.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건 뭐 이런 거는 모르지. 이제 왜냐면 출석 요구를 할 거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봐야 돼. 근데 우선 특정이 됐다는 건 이제서 풀린 걸 좋아한다고. 아니 인정님, 풀린 건 진짜 풀렸고요. 풀린 건 진짜 풀렸어요. 인정받아야 참.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잊고 있었다니까. 풀리는 건 금방 풀려요. 가해자를 못 잡아도 내가 한 행동이 너무 결백함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줬어요. 저 아는 동생이 실제로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돈이 입금이 됐는데 그걸 딴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대요. 근데 이 친구는 형사 처벌만 안 받았을 뿐 얘 이름으로 통장 자체가 안 됐대요. 그래갖고 얘는 다른 통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딴 데로 옮겼거나 그랬으면 나도 아마 지금까지 안 됐을 거야. 근데 나는 어쨌든 돈을 받자마자 경찰서부터 갔으니까 그쪽 어디지? 수원경찰서인가? 거기서 전화 왔을 때도 막 나를 신문하듯이 하더라.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돈 받자마자 경찰서를 갔습니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그쪽 경찰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가해자로 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풀린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대처가 된다니까. 돈이 입금되면 바로 경찰서 가면 돼. 이거 갑자기 몇십만 원 입금됐어. 내 돈 아닌데? 그럼 난 바로 경찰서 가면 돼. 하얗게 보인다고. 뭐가? 얼굴이 하얘. 왜 인정님 나 통장 풀려서 열받아요? 배 아프겠지. 왜 금융거래하는 게 열받으세요? 왜 그래요? 잘 되는 걸 배 아프겠지. 누가 나한테 무이자 대출 안 해줍니까? 무이자 대출? 시속 80km 박수형 무이자 대출 안 해줘요 누가? 나도 무이자 대출 받고 싶다. 농협 직원 안 불쌍하냐? 왜 불쌍한 게 어떤 게 불쌍해? 인정이는 어떤 부분이 불쌍해? 나를 공감 한번 시켜줘봐. 뭐가 불쌍해 농협 직원이? 어떤 게? 너 말대로라면 그러면 경찰은 안 불쌍하냐? 그리고 나는 안 불쌍하냐? 야 나는 안 불쌍하냐?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좌를 못 썼는데. 인정아 어떤 부분이 농협 안 쓴다고 징징거렸잖아. 그래 안 쓸 거야 농협은. 왜? 아니 소비자의 선택이잖아. 내가 안 쓰던 농협을 쓰던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농협 쓰지 마세요 이러지도 않은 거고. 막혔다 이놈아. 내가 안 쓴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 막혔다고. 아니 내가 어느 식당 갔는데 맛이 그걸 없어. 보고 들어가야지. 에이 저 식당 안 가. 앞에 보니 그 화물차가 그게 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게? 멍멍차이. 뭐가 잘못이야? 네.
농협이 죄냐? 야 어저께는 얘가 지금 왜 못 들어가고 들더니 있냐? 오늘 화물차가 농협 있으니까 못 들더니 들어가고 있잖아. 편 들어주십시오. 응. 나는 이미 풀렸어요. 이제 들어가자. 그리고 가해자 얘 때문에 못 특정됐어요. 갔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기분이 아니 좋아. 앞을 좀 상황을 보고 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운전을 하라고.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계좌 풀린 게 기분이 나쁜 거면 모르겠어.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달려도 앞 상황을 보고 달려야지. 나는 풀렸고 뭔가대로 그 막 사람은 달려간다. 500m 가해자 특정이 됐고, 시속 80km 그리고 박수형 나는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제 대비가 될 거예요. 대비가 될 겁니다. 잠시 나는 후 아는 과속 사람이 단속에 주의하세요. 후원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돈 외에는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갖지 않아요.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10,000원, 20,000원이라도 방송 이후에 입금이 되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저는 바로 경찰서를 가요. 그거 흔적을 남겨놓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고소가 되든지 말든지 흔적을 남겨두면 돼. 저는 느낌 이상해서 경찰서 바로 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끝났어요. 수원경찰서에서. 수원경찰서에서는 저를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특정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 하자마자 더 이상 할 말 있나 이 사람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죠. 끝난 거지. 잘 됐네. 그게 자랑이냐고? 자랑이지. 빠른 대처. 그게 자랑이지. 너 같은 애들은 당하지 이제. 무슨 돈이야 이게? 이게 무슨 돈이야? 햄버거 사 먹고 복권 사고 그러다 이제 경찰 전화 와. 아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썼는데 이게 왜 내 잘못이에요? 그러겠지 너는. 나는 그러지 않았지. 난 자랑이지. 떳떳해.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바로 경찰서.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니? 걔네들의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지? 바로 나는 그냥 누가 무이자 대출 좀 해주세요. 500m 무이자 대출. 시속 80km 나도 무이자 대출 좀 해줘.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저 집값 좀 갈게. 지금 금리 오른다고 겁나요. 누가 저거 좀 갚고 무이자 대출로 좀 해주실 분 안 계세요? 나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글씨가 하얗다고? 글씨가 원래 하얗지 않아요? 원래 하얀 게 글씨 아니야? 아니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아파트를 대통령 아파트를 29억에 파는 과정에서 이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22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을 했다. 이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뉴스가 몇 개 더 있는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워서. 여기 있네. 첫 번째 있네요. 자,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나는 진짜 존경해, 존경.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7억 이자를 안 받기로 했대요. 난 너무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와, 대통령님. 씨발. 시속 80km 박수형 진짜 과속 대단하십니다. 단속에 대단하시네. 어려운 사람을 씨발. 위해서 17억 이자 유능하네, 이자를 안 이재명. 받기로 했대요. 와 진짜 유능했네. 저는 진짜 작가들 너무 말대로 존경합니다. 유능하네. 네, 와, 대통령님이 힘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17억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와,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난 너무 캡틴 짱인데? 나는 왜 그런 소중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주변에 그런 소중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자를 안 받기로 했대요. 이야. 17억을 꺼주면서 이자를 안 받기로 했대요. 와.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17억 꺼주면서 이자 안 받을 사람 있어? 없지. 있어요? 없어. 17억 꺼주면서 이자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면 입 다물어요. 나 너무 따뜻한 분이 아닌가.
따뜻한 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강남에 매물이 나왔대요. 자기 매물을 팔면서 집주인이 꺼주겠다고. 누가 나 불법 얘기 안 했는데요 인정님? 왜 이상한 소리예요? 내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내가 안 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인정님. 신고당할래. 아니 얼마나 따뜻한 분이에요. 17억을 이자 없이.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나도 내 주변에 그런 신고해버리라. 사람이 왜 없냐 지금. 단돈 1억도 나에게 무이자로 꺼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없어요. 와 무이자 17억 무이자 진짜 운전하기 대단한 왜 거예요. 문제냐고. 얼만큼 마음이 넓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만큼 마음이 좌파놈을 말하는 넓어야 거라지 마. 17억을 80km 운전하기 왜 문제냐고. 단속에 주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님 그러니까 앞으로 집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대출 안 나오면 개인이 이렇게 꺼주면 되는 거야. 개인이 그러면 되잖아.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면서. 그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 대출이 막히잖아. 뭐 얼마 이상은 뭐 몇 억 이하로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지금까지 60%니 70%니 이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꺼주면 되는 거야. 집주인이 꺼줘서 집을 사면 되는 거지. 은행에 뭐하러 꺼? 집주인한테 꺼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따뜻한 분이 안 계시냐 이거지. 그렇지. 500m 전방. 아니 근데 문제될 게 없어. 어차피 이 사람 집이었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 어차피 1순위가 되는 거잖아. 1순위가. 왜 내 주변에 그런 따뜻한 분이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고 집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주인한테 꺼서 하면 되지. 하다 억가 크기를. 아이 불법 아니야. 억가래 억가.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뭐 마세요. 칭찬하고 불법 있는 아니에요. 거 억가야. 그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 안 돼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집주인이 근저당으로 돈을 대출해줘도 된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신 건데 왜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불법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불법을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집주인 만나서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을 집주인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내가 집주인님한테 돈을 꿀 테니 아 부럽다. 집을 좀 저한테 팔아줘라. 집주인 이런 여기 식으로. 없을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난 이 얼마나 따뜻한 순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인정님은 국민 따뜻하다고 수준이에요. 생각 안 들어요? 국민 수준이래. 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따뜻하다고 너는 생각을 국민 안 하는 아니야, 거예요. 왜 김치야? 제 말에 자꾸 반기를 너도 들어요? 국민이잖아. 그럼 네 수준도 똑같잖아. 그럼 인정님 생각은 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바보. 된다?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자기도 된다는 포함된다는 걸 거예요. 몰라. 잠시 후 나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따뜻한 집주인 만나고 싶어요. 진짜 암해봐요, 암해봐. 단순. 그러니까 일찍이지. 얼마나 좋아요. 은행 대출 아무리 막아봐요. 일밖에 생각을 못해. 집주인이 일밖에. 꺼주면 되잖아.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 둘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아름다운 다섯 개, 방법이 여섯 개, 일곱 개, 있는데. 여덟 개, 아홉 개, 10개를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밖에 만약에 생각을 내가 못해. 아파트 한 20억짜리를 사야 돼. 왜냐? 서울에 이제 오는 시야가 좋은 직장을 좁거든. 다녀.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사. 근데 은행에 몰라. 대출이 막혔어. 우리 그럼 집주인하고 제품만 쇼부를 못 잘하고 있어. 제가 우리 제품 지금 당장 대출이 안 나옵니다. 헌담하면은 그러면 혼내줄 집주인이 거야. 그래서 먼저 이거잖아. 돈을 꺼주시고 명의 이전 해주시고 근저당을 잡으십시오. 저게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속은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그런 매물이 나왔대요. 공교롭게도 또 자기 집주인이 빌려준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은행 대출이 막은 걸 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뚫어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아니 그분은 왜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니 왜 나가셨어? 본인 생각을 물어보니까 나갔을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뭐 네, 감사합니다, 머슴님. 무슨 어떤 국리를 하고 있어. 머슴님 무슨 글을 감사합니다. 쓸까?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잔액은 5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런 좋은 주인을 찾으려고
나도 좋은 주인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사고 싶은 집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은행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주인님께서 조금만 저를 꺼주면 제가 이거를 무이자면 좋겠지만 무이자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분은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이자는 받으실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은행 이자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줘라. 아니, 실제로 솔선수범을 해야 말이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근저당을 잡히겠다. 은행 그렇게 불일치잖아. 설명을 이재명이. 해야지. 은행 불일치. 말하고 행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르잖아.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관계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와, 그렇게 되는 거죠.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앞으로 은행 대출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은행 대출을 뭐하러 받아요? 집주인님이 은행 이자보다 좀 싸게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뭐 금리도 집주인님이 오른다고 은행이네.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집주인님이 은행장님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이거는 만약에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집을 구매했어. 근데 갑자기 막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그래 내가 너에게 얼마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해서 살아. 그리고 내가 근저당권을 잡을게. 근데 만약에 여기 과정에서 뭐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름다운 거래에서 그 외부적으로 수사기관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래에서 절대 안 되죠. 뭐 거기에 뭐가 있었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거래를 우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돈 빌려도 법정 이자를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증여로 본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른다면서요. 모르니까 아름다운 거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거래다. 진짜 아름다운 거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려고 해도 저는 소용없어요. 이건 아름다운 거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안 나오시는 분, 신용 안 돼서 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런 아름다운 거래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난 정말 이 아름다운 거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손가락질하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아름다운 거래입니다. 이거. 취미 활동 혹시 있으세요? 운동이라든지. 저는 진짜 그 부분이 제일 슬퍼요. 취미가 없어요. 진짜 취미가 없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아름다운 거래로 집 거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동산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오세훈도 부동산에 뭐가 연결이 됐나요? 전 당구도 못 치고 볼링도 조금밖에 못 치고 저는 딱히 취미가 없어요. 뭘 해도 뭐 재밌다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아무리 은행을 막아봐라 집주인 간의 거래를 하면 된다. 아름다운 거래입니다. 아름다운 거래. 뭐 세훈이 형이 목이 날아가든 발목이 날아가든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전 진짜 관심이 없고 저는 오로지 이 아름다운 거래만 너무 좋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오리날다님이 찾아보세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아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요?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안 살아날까요? 뭐 어려울 거 없이 집주인하고 쇼부 봐서 집주인하고 이렇게 돈 꿔서 근저당 잡고 이렇게 하면 거래 이루어지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거래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댓글을 보면 국세청도 이자
안 주면 증여로 추정한다. 국세청은 이건 세무조사 안 하면 국민들이 부모 자식 간에 몇십억을 빌리든 이자 안 줘도 증여세로 보지 말고. 아이 개소리 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해서 4.6% 이자 없으면 증여로. 아이 헛소리 하고 있어요. 꼭 이런 기사는 최신 댓글 순이더라. 아이 개소리 하고 있어요. 특혜 준 거네. 이런 건 증여에 안 걸리나요? 왜 아름다운 거래를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이자 안 받아서 별게 아닌 게 되는 거구나. 이거 증여 아닌가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불법 증여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베베 꼬였어? 국민을 우롱하나요?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베베 꼬였네. 이 아름다운 거래를 가지고. 이자 없으면 증여 아닌가요? 죄다 똑같은 생각이네. 아유, 개돼지. 이 아름다운 거래를 가지고. 서울시장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석이 되나요? 아니면 부시장 체제로 진행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을 딱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진 않아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시장이 동두천에 관심이 많지. 서울은 어차피 서울이고 동두천이나 경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억까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건 아름다운 거래입니다. 막말로 은행 대출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집주인이 대출해 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억까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진흥님 불법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이런 방법이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자, 집주인분들 보고 본받으세요. 본받으십시오. 집주인분들 맨날 있다고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받으세요. 본받으셔야 이게 지금 거래도 이렇게 되고 하는 거지. 저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가. 아니 저는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왜 날씨가 이렇게 덥냐.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거래도 좋을 듯.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진웅님 우선 묶였잖아요. 묶였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뭐 당권 경쟁이든 뭐 무슨 경쟁이든 뭐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저는 이런 착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했던 그런 아름다운 방법으로 근저당을 걸고 돈을 꿔주고 집을 사고 이런 아름다운 방법들. 뭐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가능성은 기업이 할 문제고. 아까 얘기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1,000억 아낄 수 있는데 500억인가 1,000억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부지 선정이 딴 데로 됐어요. 처음부터 삽을 파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이 길어져도 거기를 선택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어찌됐든 그런 걸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쿠우님, 그런 파업은 우리 제2외곽순환도로 지을 때도 그 환경단체가 와갖고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이러고 막 파업하고 그랬어요.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고. 근데 정작 그 제1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의정부에서 인천 가는, 일산 가는 게 엄청 시간이 단축됐죠. 20-30분 내로 갈 수 있지. 그게 없었다면 파주로 깊게 돌아가거나 서울을 통해서 가거나 이상한 산길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런 도로 하나 뚫는데도 그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도롱뇽을 살려내라, 도롱뇽의 서식지를 살려내라. 도롱뇽 기어. 그러니까 뭐든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게. 하물며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있지, 100% 있죠. 아니, 해군기지를 짓는데도 바위를 지켜야 된다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와서 제주 이러고 강정마을. 있는데, 해군기지를 짓겠다니까 무슨 바위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막 그런 바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영상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해군기지 때문에 그런 바위가 망가진다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바위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나도. 근데 갑자기 그런 바위를 지켜야 된대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잠깐 앉아 쉬는 그런 바위를 지켜야 된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바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 훨씬 비켜나 있었어. 아니, 그 전에 그런 바위 알았어요? 지금 그런 바위 찾아요? 누가 찾아? 지금 그런 바위를 찾아다니시는 분 계세요? 나는 저 제주도 가서 그런 바위 갔어요 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성산 일출봉까지. 전 진짜 못 들었어, 그런 거 한 번도. 1km 전방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 군 공항 자리라 환경은 말 못하겠네. 근데 모르죠 또 그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환경이 자연을 파괴해서라기보다 니네 들어오면 쌈바위, 막 또 물바위. 이런 시설 같은 거 지을 건데 그러면 자연환경 파괴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잠시 후 구간 단속 종료. 그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지. 단속에 주의하세요. 아,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고? 아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이해시키고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30, 아니 무조건 10년 이상이야. 무조건 10년 이상. 수업! 수호님 감사합니다. 수호님 지금 작품 만들고 계세요. 아, 머리 동안이에요? 수업! 이마가 넓어져서 이제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려고요. 1km 이마가 점점 나이 먹으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이마가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마가. 주의하세요. 원래 이렇게 3등분이면 미남이라며. 근데 미남이 아니고 지금 이남이가 되고, 아니 이남이가 아니라 아무튼 지금 이마가 계속 올라가요. 500m 전방 시속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쿠호님 되게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아파트가 세대가 한 2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2000세대. 그러면 규모가 좀 있죠. 2000세대면. 근데 이제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수준이 아니고 아파트의 수준 정도면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냥 몇십위권 내에 건설사가 지은 그냥 그런 아파트인데, 웃긴 거 얘기해 줄게요. 거기는요 이런 전기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자체가 안 돼. 500m 전방 시속 100km 인터넷이 안 돼.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아파트 위에 그 통신사 안테나 세우는 거 아세요? 아파트 위에 옥상에 통신사 그걸 깔거든요.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그래서 이제 그 주의하세요. 지역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그 아파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아파트 주민 중에 몇 명이 전자파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한 병이 생긴다고 그걸 막아버렸어. 그래갖고 그 아파트에는 그 안테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엄청 느리대요. 왜냐면 주변에 그걸 끌어들여와야 돼가지고 서로 또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또 쓰니까 인터넷이 엄청 느린 거야. 그런데도 그 몇 명의 선동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맞아, 인터넷이 느리더라도 우리는 이 전자파에 대해서 해방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자레인지에도 전자파,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전자파,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거에 전자파가 있어요. 전자파가 있어. 근데 그런 몇몇의 선동으로 그 아파트 몇천 세대가 그 안테나 설기, 중계기라 그러나요? 그거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아파트가 뭐 노인들만 사느냐? 아니에요. 연령대가 진짜 낮은 아파트예요. 30대 40대가 주로 사는 아파트인데 그 몇몇의 그런 얘기를 듣고 아예 못하게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전자파는 나쁜 전자파, 우리 집에서 돌리는 전자파는 착한 전자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분들의 논리라면 전자레인지에 뭐 음식 집어넣고 돌리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눈 실명한다니까. 눈 실명해. 이거는 오리날다님 미신이 아니고 선동. 그런 선동에 너무 취약해 사람들이. 아니,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고 있어? 그 전자파가 나올 건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뭐 사드에서 뭐 참외 농사를 망치니 사람이 튀겨 죽느니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난 대한민국이 너무 취약하다고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 나중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선동이 너무 위험해. 사과도 없잖아요. 사과도 나중에 끝나고 사과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도 누가 사과를 해? 그냥 아니면 말지 뭘, 이러고 말잖아. 사드 전자파 우리 왜 다같이 걱정했죠? 검색해보세요. 통신사 송전탑 전자파보다 100분의 1이랍니다. 100분의 1. 그때 무대에서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 색깔 가발 쓰고. 나는 그래, 그때 좀 그랬으면 나중에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전문가의 자료를 보아하니 정말 이런 근거 있는 얘기 같아서 제가 그때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와서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걸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한번 이슈시키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허위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라는 거 있잖아. 허위사실에 대해서 난 이거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드 선동한 사람들부터 잡아들이라고요. 나는 이거 잡아들여야 된다고 봐.
안보보다 전자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주 사람도 있었어요. 가르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도 선동됐다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동두천 시민이야. 근데 동두천의 특산물이 예를 들어 사과예요. 근데 누군가 이상한 뭐 군사시설을 갖고 와. 근데 갑자기 어떤 전문가가 왔어.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브리핑을 하는 거야. 이거 사과 농사 박살납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 정보도 없는 사과 농사꾼들은요 선동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당장 내 밥줄인데 이 군사시설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선동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동시켜놓고 끝난다는 거야. 그게 아닌 게 밝혀져도. 이게 옳으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냥 동네 아저씨 뭐 동네 형도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이고 나름 전문가고 했으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난 그게 화나는 거야. 선동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선동은 필요하다고. 선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짓 선동에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선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나쁘게 봐서 그러지 선동이라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짓 선동은 나쁜 거라고. 거짓 선동. 그게 사실을 가지고 선동을 해야지 거짓을 가지고 선동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거짓 선동에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코스형 패밀리 왜요? 코스형 패밀리 왜 문제 생겼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선동의 순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내가 특정 인물을 강간범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동에 그 사람들을 강간범으로 취급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간범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나는 너가 그때 언젠가 뭐 옷을 벗고 나오는 걸 봤을 때 난 그걸 보고 너한테 오해를 했었다 라는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강간범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선동 다 해놓고 강간범 아니래. 그러니까 아니래 뭐 어쩌라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1km 이게 문제라는 거야. 제 말은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 그게 이 대한민국 자체에서 뿌리가 뽑혀야 된다는 거야. 뿌리가 완전 거짓 방송 500m 거짓 선동 이런 게 난 대한민국에서 단속에 주의하세요. 뿌리가 뽑혀야 돼. 뿌리가 아예.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던 사람들 지금 뻔뻔하게 나와서 또 정의로운 척 막 할 게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나서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야. 그때도 거짓말, 지금도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저는 호수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좌에 맞네 우에 맞네가 아니에요. 유튜버들도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 거짓말.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좋다 뭐 좋다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내가 전달해서 누군가를 악마를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역으로 고소를 했어. 근데 나중에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정보를 받았어도 선동하기 이전, 내가 입 밖에 꺼내기 전에, 어저께도 왜 트로트로 엔트로 왔을 때 왜 뉴스에 나온 내용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근데 어제 뉴스 검색하니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결국엔 거짓말이잖아요. 심지어 제보자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공개를 했잖아. 근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잖아. 아니 저는요, 좌우를 떠나서 거짓 정보, 거짓 선동은 난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짓의 좌우를 왜 나눠? 좌우를 나누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거짓,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런 걸 가지고 누구의 제보 하나를 가지고 갑자기 터뜨려. 이런 거 책임져야 돼. 나중에 갑자기 제보를 받았어.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죠. 자, 제보를 받았으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도 제보를 받았으면, 아니 바보예요? 술집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술집을 가서 몇 월 며칠 여기에 누가 왔는데 그때 이렇게 술자리를 한 게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왔으면 술집에서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고 떠벌려야지. 무조건 여보세요? 제보하신다고요? 어떤 정치인과 정치인이 거기 술자리에서 법조인들과 술판을 벌였다고요? 알겠습니다. 야, 특종이다. 내일 터뜨려. 이런 거 책임져야 된다고. 일본 원자력 오염수는 선동일까요? 자, 그것도 처리순위, 오염순위 말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뭐였어요?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오염수, 전 세계 바다가 오염이 돼서 전 세계 바다가 까맣게 오염이 될 거래. 그런 식으로 온갖 선동 다 했어. 맞죠? 그거 못 봤어? 나는 봤어요. 수호님 감사합니다. 수호님 그냥 2,000으로 올릴게요. 수호님 감사합니다. 수호님 반올림에서 2,000, 22,000. 네, 수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호. 아니 나는 그게 진짜 그 사람들 말이 맞으면, 아니 그런 선동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금 지구의 바다는 다 죽었어야 되고요. 지구의 바다는 다 죽었어야 되고, 그리고 일본 수산물, 한국 수산물 다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생선 안 드세요? 유럽 생선만 드시나? 미국 생선만 드시나? 생선을 드시잖아 지금. 그러면 나는 답답한 게, 자, 내가 선동을 당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선동을 당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내가 지금 생선을 먹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구나를 인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당했던 선동이 그렇게 심각한 거여도 그게 나중에 거짓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자, 스타벅스 불매를 하지. 지금 스타벅스 꽉 찼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때 불매를 외쳤던 사람들, 내 주변에 불매했던 사람들, 지금 스타벅스는 가나? 안 가나? 제가 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스타벅스 불매하라고 막 그랬잖아.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불매하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처벌을 받던 안 받던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고, 제가 스타벅스 가는 걸 왜 여러분들이 가라 마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매국노, 스타벅스를 왜 가냐, 나쁜 놈, 비야. 저한테 온갖 저주를 다 퍼붓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생 스타벅스 가면 본인 3대가 재수 없을 거다. 퇴퇴퇴 했죠 제가. 그 일부러 그런 거야. 왜?
그 사람들 100% 스타벅스 갈 거거든. 100% 쿠팡 쓸 거거든. 100% 스타벅스 쓰고 먹고 100% 쿠팡 쓸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쿠팡 쓰고 스타벅스 가면 너 이제 3대가 재수없다. 퇴퇴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찝찝하게 하려고. 나는 보통 누구 저주하면 그거 진짜 된다.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진짜 스타벅스 한 번이라도 갔으면 너 진짜 3대가 재수없어야 돼. 진짜로. 제가 무서운 거 얘기해 줄게요. 진짜 짜증나는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뭐 숨길 수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세요. 자, 제목이 뭐냐면 경찰서 부패 뭐 요런 내용이에요. 영상이. 근데 제가 이 최근에 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진짜 봐봐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보안 수사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밝혀진 게 이 사건입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 어떤 것도 정치적 발언도 없었고, 그냥 검찰이 이 수사 기록을 보고 이상해서 보안 수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밝혀진 게 이 사건이다. 딱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 줄 아세요? 대댓글에. 내가 이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런 선동이 무서운지 보세요. 저는 분명히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없어요. 그냥 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경찰이 어쨌든 수사를 했고, 이런 수사 내용을 본지 검사가 이거 뭔가 빠졌잖아,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보안 수사를 했어. 그래서 찾은 거야. 자, 광모 씨가 저한테 댓글 달았는데 뭐랬는지 아십니까? 호남 반도체로 분위기 좋은 호남 민심 갈라치기, 그리고 검찰 개혁 막으려고 이 찍들이 조작을 한대요. 똑똑한 국민은 속지 않는데요. 내 댓글에 이게 달렸어. 그러니까 얘 말은 호남 반도체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 호남이.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로 민심을 갈라치게 한대, 내가.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찍인 거야. 이 찍들이 조작을 한답니다. 똑똑한 국민은 절대 속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이 사건이 조작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호남 반도체가 무슨 관계냐? 선동이 이렇게 무서워요. 코코님, 감사합니다. 코코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코. 아니, 내 말에 이 댓글이 달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분위기 좋은 호남을 갈라치게 하려고 거짓말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아니, 이 영상이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 이걸 내가 거짓으로 갈라치기를 한대요. 얼마나 빠지면 이렇게 됩니까?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맹신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뉴스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특정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 사람들 뉴스 안 본다니까? 절대 안 봐요, 뉴스. 그냥 유튜브만 죽으라고 보는 거야, 유튜브.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계속 보고 계속 선동당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메인 뉴스에 나온 얘기도 안 믿어. 왜? 이게 다 음모거든. 이게 죄다 음모야.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특정 유튜브에 빠지지 말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몰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 손가락질하죠? 욕하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나는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냐, 이거야. 보안수사인데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2차 보안 수사를 하는데 왜 보안 수사를 없애려고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검찰 개혁 찬성.
검찰개혁 찬성. 검찰개혁 돼야죠. 뭔가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되고 찬성. 근데 보안수사를 왜 없애야 되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의를 해? 우리가 재신청을 하라고? 우리는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자 봐봐요. 아까 상무님 들어왔죠? 상무님이 저한테 그랬죠? 가해자 특정 무슨 얘기냐? 저한테 통장 입금시킨 놈 가해자 특정됐다고 경찰한테 왔어요. 경찰한테 왔어요 지금. 자, 저는 이 경찰이 온 내용만 맹신하고 믿고 있다고. 근데 내가 이걸 따로 수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전화. 경찰이 전화. 수사 전화. 끝이라고. 근데 이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고 검찰이 딱 봤어. 자, 이거 수사 종결했습니다. 자, 검찰님 보세요 했는데 검찰이 보고 야, 너네 이거 안 했지? 너네 이것도 안 했네? 오케이,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보안 수사라고. 근데 경찰이 자, 수사 종결 끝 했는데 내가 이거 혹시 이 부분은 했나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사 과정을 어떻게 알아? 나는 모른다고. 내가 그런 수사 과정을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야 따질 거 아니야. 자, 의료사고가 났어. 저희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실제입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한마디를 못했다니까? 500m 전방 시속.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변호사를 사야 돼. 아니, 보안 수사를 해준대잖아. 국민이 피해본 사건의 보안 수사를 해잖아. 근데 이게 검찰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썩은 검찰 도려내는 건 찬성이라니까. 근데 국민 억울한 사건의 보안 수사를 해주는데 이게 왜 없어져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유튜버랜다. 이 댓글, 호남 반도체로 분위기 좋은 호남 민심 갈라치기, 그리고 검찰개혁 막으려고 이 찍들이 조작하고 똑똑한 국민을 속지 않는다. 얘는 지가 똑똑하대요. 지가 똑똑하대. 지가 똑똑하니까 내 말에 속지 않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이미 보안수사돼서 밝혀졌다는 건 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전 언론이. 근데 내가 조작을 하고 있대. 얘는 얼마나 빠진 거야, 얘는. 그래놓고 지가 똑똑하대요. 똑똑한 국민은 속지 않는데잖아. 난 너무 화가 나, 이거 보면. 왜 지가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걸 모를까?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한 번만. 그 사람이 뭘 했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유튜브에 빠져서 그 유튜브만 봐. 그러면 진짜 한 발짝만 뒤에 물러서서 보라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근거 자료가 있는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뭐 팩트가 있는지, 그냥 음모론만 얘기하는 게 아닌지, 그거를 좀 보라는 거야, 내 말은. 그렇지. 속의 경력. 최소한 누가 얘기하면 이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자료가 있나? 이게 자료가 있는 건가? 근거가 있는 건가? 그리고 맹신할래도 하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음모론 제시하고 거짓말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청자가 제일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몇만 명 보고 하는 거야. 괜히 몇만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홍님. 좌우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특정 유튜브를 신처럼 섬기는 게 문제야. 신처럼. 제 주변에도 있어요. 가게 운영하시는데 하루 종일 그 방송만 틀어내요. 라이브도 아니야. 그냥
봤던 영상 계속 보고 계속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뇌가 고장이 나는 거야, 뇌가. 그거 알아요?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벼룩은 높이 뛰잖아요, 벼룩이. 한 과학자가, 잠깐만요, 여기 수영장 있어? 아, 수영장 있어 여기? 아, 진짜? 왜? 망한 거 같냐? 망한 거 같아? 형 망했어. 아니야, 망했어. 동생 500m 전 아니, 이렇게 인사하면 차를 이렇게 봐요, 차를.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아, 형님 저 일 때문에. 수업! 잠시 후 과속 수호님 감사합니다. 못 봤어, 주의하세요. 수호님. 아, 감사합니다, 수호님. 아니, 그러니까 오리날다님, 전라나 경상이나 저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건 무조건 찬성이라니까요. 저는 지역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요, 당을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오리날다님 자꾸 뭐 특정 인물 얘기하고 특정 지역 얘기하는데 저는 지역 갈라치기 뭐 갈라치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매몰되는 현상, 하루 종일, 자 아까 벼룩 얘기했죠. 제가 벼룩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자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 병에다가 벼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벼룩이 계속 뛰어요. 벼룩이 계속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뚜껑을 닫어. 그러면요, 벼룩이 몇 번 뛰어 계속 뛰다가 그 벼룩인데도 인지를 한대요. 아, 내가 이만큼 점프를 하면 뚜껑에 닿는구나. 그래서 뚜껑 이상으로 뛰지를 않는답니다, 벼룩이. 심지어 어떤 벼룩은 뛰지를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 뚜껑을 열어주잖아요. 그래도 벼룩은 뛰질 않아요.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가 있는데 이해는 되셨죠? 똑같은 거야. 내가 특정 유튜브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어떠한 팩트나 자료를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위에서 뚜껑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니야, 나는 요만큼만 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매몰된다고 자꾸.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아니, 평생 쌀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평생 음식이라고는 쌀밖에 몰라. 그런 사람한테 야,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뭐도 있어, 거짓말하지 마, 쌀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아니, 내가 보안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나보고 갈라치기 하는 이직이래요. 심지어 반도체로 호남의 좋은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음모 세력이라는 거야, 나보고. 그냥 점프 못 뛰는 벼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원숭이도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안 한다면서 그 행동을. 근데 심지어 벼룩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벼룩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튜버만 계속 보니까 나중에 뭘 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말 아니면 다 안 믿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야, 종교. 될지어다가 되는 거야, 될지어다. 그 사이비 종교 보셨죠? 빡! 이러면 아줌마들 막 으악! 하고 자빠지고. 기억나세요? 나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진짜 놀고 자빠졌네. 거기 교주가요, 장풍을 쏴요. 장풍을 쏘면 으악! 이러면서 막 아줌마들이 넘어가, 날라가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사이비 종교예요. 그게 코미디가 아니라니까. 자기들끼리 진짜 그렇게 맞고 병이 치료되고 안에 있는 무슨 뭐 암바이러스가 날아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된다고, 본인들이. 그런 거 보고 웃을 일이 아니야. 본인들이 지금 그래요. 봐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댓글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하하 증신 모자란 사람 똑같은 거야. 나보고 음모론자래잖아. 갈라치기 하는 음모론자. 나는 그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부산에서 일어났던 서울에서 일어났던 뭐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당연히 보안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슨 지역 갈라치기를 한대 나보고. 그러면 만약에 여고생 이번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으면 난 조용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수사 과정의 허점을 검찰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사실을 밝힐 수가 있었잖아. 근데 계속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 아깝다, 돈 들어간다. 아니 보안 수사하면 돈이 들어간대. 야 이 미친놈들아, 보안 수사에서 돈이 들어가서 아깝다고? 그게 국민 세금이라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이런 특검 때문에 수백억이 지금 계속 지출되는데 그런 돈 안 아까워요? 어? 진중권 교수 방송 괜찮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매불쇼를 보던 김어준을 보던 뭐 진중권을 보던 또 뭐 그라운드 C를 보든 여러 가지를 보라고. 여러 가지를 보세요 다. 그리고 뉴스도 보시고. 그런 특검이 보안수사잖아요. 와카노님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런 특검이 보안수사 아니야? 자 니네 수사 제대로 안 했지. 이 새끼들 봐라. 야 보안수사해. 그게 특검 아니야? 그 특검이 수백억 들어갔다고 지금. 왜 그런 세금은 안 아깝고 우리 민간인들 우리 국민들한테 발생되는 이런 거에 보안수사는 세금이 아깝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시간이 아깝다? 지금 특검 기간이 얼만데? 몇 년 아니에요? 지금 막 되게 긴 시간 특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시간은 안 아까워요? 그렇지. 호수님 변호사를 떠나서 문제는 자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나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근데 수사 종결 과정에서 내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억울한 게 없다니까. 그냥 그대로 끝난다니까. 그냥 우리 아이가 죽었어.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심하게 맞아서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서 장난치다가 죽었다고 결론이 났어. 그러면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야. 기업을 이혼을 해서 전부 외국으로 가지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쿠우님 감사합니다. 쿠업. 자 쿠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 쓸 거면 이렇게 지금 이번 여고생 사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어. 근데 경찰이 종결했어.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고요. 어떻게 찾아낼 거냐고요. 자 부산 돌려차기 얘기 맞죠? 저것도 단순 폭행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이 들어갔어. 성. 그러면 그것도 보안 수사로 밝혀냈어. 그러면 자 경찰이 그냥 종결했어.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경찰의 무능이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무능하다라는 게 아니야.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검찰이 보태서 수사하는 게 보안 수사예요. 어? 근데 왜 그 과정을 없애냐고. 어? 그러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자 그냥 지나가다가 뒤에서 발차기로 맞았어. 정신을 잃었어.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여자가. 어? 근데 경찰은 그냥 일반 폭행으로 끝냈어.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이야. 야 너 폭행당했단다. 아 그래? 끝나는 거야. 근데 보안 수사 과정에서 아 이게 뭐가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거지. 새로운 사실을.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었던 걸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잖아. 근데 왜 이걸 없애냐고. 왜 없어져야 되냐고. 왜가 없잖아. 제가 지금까지 왜라는 얘기를 수십 번 했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와. 시간 아깝다, 돈 들어간다. 아니, 시간 아깝다, 돈 들어간다가 다예요. 그 외에 이유는 없었어요. 그게 왜 국민들을 위한 법이냐는 거야. 내 말은 나는 검찰개혁 찬성한다니까. 나는 썩은 검찰 도려내는 거 찬성한다니까. 근데 왜 보안수사를 없애냐고. 지금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되게 화난 패널들 많아요. 화난 유튜버들 진짜 많아요. 어떤 모 유튜버 분은요 검찰개혁 찬성 외쳤다가 보안수사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결론은 그 없다라는 게 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마땅히 없다니까. 보안수사를 왜 없애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니까. 시간 돈이라니까 다.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조차도 왜 보안수사에 대한 대비책이 없느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보안수사를 없앤대 그냥. 그래놓고 어떤 사람은 뭐 TV에 제보를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아니, 경찰이 종결을 했는데 경찰한테 뭔 재수사를 요청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자, 경찰이 종결을 냈어. 자, 경찰이 종결을 냈어. 근데 내가 경찰한테 가갖고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안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걸까요? 경찰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굳이 왜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요구해요? 그러면 자, 본인들 말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찰한테 재수사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돈 안 들어가요? 시간 안 길어져요? 똑같잖아 결론은.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이유도 성립이 안 돼. 나는 누군가 내 방송에 와서 보안수사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보안수사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좀 시원하게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금이 어디 들어가는지는 모른다니까. 그 우모씨 무슨 해외 출장 가는데 마누라랑 같이 가서 뭐 몇십억 쓰고 이런 돈은 안 아깝나 봐요. 이런 돈은 안 아까워요. 막 그런 사람들 출장 가는데 막 와이프 데리고 가면서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막 몇 억씩 쓰고 이런 돈은 안 아까워요. 난 아까운데 그런 돈. 근데 피해자를 위해 보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아까운데 이런 사람들 막 해외 연수 출장 가면서 몇 억씩 쓰는 건 안 아까워요? 한동훈 진중권 토론했어요? 한번 저도 볼게요. 저는 그런 거는 꼭 봐요, 찾아서. 진중권 아저씨 저 동두천에서 봤는데 사진 한번 찍자 그럴걸. 연대 교수. 토론 잘했어요. 내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기들 유튜브에 빠진 애들은 안 봐. 그딴 거 안 봐. 한동훈 진중권 뭐 안 봐. 나는 그딴 놈들 안 봐. 그런다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500m 전방 시속 언제까지 60km 선동되면서? 과속 신호 단속
주의하세요. 당신들이 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 잠시 후 과속 신호 그리고 단속에 주의하세요.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나는 몇몇 보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되게 싫어하던 채널인데 그냥 돈에 환장했더만. 돈에 그냥. 아니 막말로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돈에 환장했어. 돈에. 알면서 주는 걸걸요? 뭐 나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수호님이 저한테 옐로우님이 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야. 주는 걸 갖고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아. 아니 누군가 뭐 무슨 방송을 해서 돈을 벌어. 누군가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몸 판다는 게 막 가슴 보여주고 뭐 이런 방송 해가지고 돈을 벌어. 저는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아, 난 능력이라고 생각해. 뭐 백날 무슨 뭐 코인충이니 뭐니 욕해봤자 아니 그 사람 능력이에요. 말 잘해서 돈 버는 것도 능력이고 다 능력인데 그냥 난 딱 보면 대충 보이는데도 아니더라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스타크래프트 아니야? 미네랄을 캐러 간다고? 스타 안 한지도 오래됐네. 가끔 하면 재밌었는데. 저는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보안수사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 난 나중에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지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피해, 억울함, 그거 본인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기억. 나중에 그걸로 우리들이 피해봤을 때 아예 그냥 법이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안수사 폐지 외치는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라고, 얼굴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사과나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 최소한 그걸 보라는 거야. 단속에 주의하세요. 아니 미네랄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종족이 싸우기 위해서 일꾼한테 돈을 캐오라 그래야 돼. 근데 그게 미네랄이라 그래. 미네랄. 거기서 용어가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 캐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 미네랄이 올라가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병력을 뽑고 그리고 전략으로 싸우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인데 저는 롤은 못해요. 롤은 다른 분들이 알려준다 그랬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 않아. 또 거기에 시간이 들어갈까봐. 또 재밌으면 또 PC방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배운다 그랬어 내가. 그리고 롤은 잘못하면 그 엄마 욕한다며. 그게 늙은 사람의 특징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늙은 사람이든 뭐든 가.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 보안수사 없애는 비켜주잖아. 보안수사 아이씨. 없애는 사람들 여러분들 빨리 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답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야지. 보안수사 그거 없애는 사람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들이 책임을 지는지 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언급은 하는지 옛날에 그 사드 전자파나 오염수나 이런데 목소리 내놓고 지금 뻔뻔하게 가만히
정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 얼굴 보듯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안수사가 왜 없어져야 되냐고, 인정아. 자, 여러분들, 인정님이 얘기할게요. 보안수사가 왜 없어져야 돼? 왜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야? 햄버거에 술을 먹는다고? 야, 진정 술꾼이다. 여러분들, 보안수사로 몇 개 얻어 걸린 사건이랍니다. 여고생 살인 사건이. 그냥 몇 개 얻어 걸린 사건이래요. 그게 몇 개인지 몇십 개인지 몇천 개인지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 1000에 보안을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왜 없어져야 되냐고.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길게 돌릴 필요 없어. 보안 수사는 왜 없어져야 된다? 왜? 질문을 역으로 하지 말고 왜 없어져야 된다를 얘기를 해봐, 정확하게. 아이씨, 그걸 듣고도 이해를 못하네. 그렇게 하지마. 그거 말 돌리는 거잖아. 하지 말고 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지금 당장 태세 전환할게. 진짜로. 저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아까 제가 한 얘기 똑같죠? 낭비라고.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내가 한 얘기잖아, 저거. 그러니까 결론은 저 얘기밖에 못한다니까. 보안수사가 낭비래. 국민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하는 게 낭비.